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5주차 금요일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휴강이랑 뭐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제가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거의 문제 전체를 다 풀었었는데요. 5주차부터는 조금 그럴 만한 여유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실 만한 문제들은 해설지로 대체를 하고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 이런 것들, 내용적인 정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만 주제별로 골라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5주차 금요일 복습 테스트는 1번부터 15번까지 15개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서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6개의 문제들 오늘 아침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얘기했죠.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 정책 하위 체제 팔리시 서브 시스템 다양한 신념 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지지 연합들의 여러 지지 연합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정책 하위 체제에 초점을 두면서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집행 주체의 집행 역량, 집행을 하는 주체니까 집행하는 공무원들이죠. 그들의 집행 역량은 집행 구조, 조직의 분위기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집행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독해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문장을 읽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프레스만 웨다부스키. 네, 기억하시죠? 1세대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이 많을수록 의사결정점이 많다? 이거는 집행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들 하나하나가 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들 중에서 비토 포인트, 만약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정책 집행이 실패한다. 기억하시죠? 공동행위를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점이 많으면 오히려 신속한 것보다 어려운 집행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X가 될 거고요. 4번, 정책 수혜 집단.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집단이니까 혜택을 입는 집단입니다. 이들 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가 강하다. 그러면 집행이 쉽습니다. 정책에 피해를 입는 집단이 이런 경우라면 집행이 어렵겠지만 혜택을 얻는 집단이 규모가 더 크고 조직화의 정도가 강하다면 집행이 당연히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1번입니다. 자, 4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정책지지 연합 모형에 대한 문제고요. 정책지지 연합 모형이 워낙 까다로운 모형입니다. 물론 문제의 답은 되게 잘 골랐을 테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제 골라봤습니다. 자, 4번입니다. 정책 변동 이론 중 정책 지지 또는 옹호 연합 모형, 그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다양한 활동의 행위자들을 포함한 정책 하위 체제에 중점을 두고요. 정책 변동까지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죠. 애초에 집행 모형으로 시작을 했지만 변동, 학습 여기까지 싹 다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 변동과 그 안에 작용하는 정책 지향적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계가 필요하다. 맞는 내용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시계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정책을 변동하는 과정에서 지지 연합들의 의사를 정책 결정자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팔리시 브로커 또는 팔리시 메디에이터라고 얘기하죠. 정책 중재자가 하는데요. 그 정책 중재자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건 틀렸죠. 오히려 정책 중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지연합의 신념 체계는 규범 핵심 있고요. 정책 핵심 있고요. 부차적 핵심, 부차적 측면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책의 핵심적인 신념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요. 요거는 부차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3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내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역사적 요인, 외부 환경에서 발생을 합니다. 사전,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요.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내적 타당성에 대한 겁니다. 허위 변수, 혼란 변수 다 재산 변수들이고 재산 변수의 내용들은 당연히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성숙 효과는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 측정 내용에 대해서 친숙하게 되어서 사후 측정 값이 달라진다. 이거는 검사 요인이죠. 성숙 요인은 말 그대로 시간의 경과로 인해 대상자들이 성숙하게 되는 효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8번, 9번입니다.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책평가는 대안 선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작업은 분석이고요. 정책 분석. 평가는 대안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X고요. 인과관계를 허위로 만드는 매개 점수는 독립변수의 결과, 그리고 종속 변수의 원인. 이래야지만 중간에 낍니다. 독립과 종속 사이에 껴서 만들어지는 매개체가 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X가 되고요. 정책평가 시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정책 수단이 먼저, 정책 목표 달성이 나중에. 그래서 정책 수단의 달성이 목표 실현에 선행해야 하고요. 정책평가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진실험을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준실험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맞는 선지 골라주라고 했고요. 정답이 되는 선지는 그래서 3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갈게요. 정책평가의 준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준실험 설계는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구성하지 않습니다. 무작위 구성한다는 것은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됐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험 설계의 특징이고요. 진실험 설계와 비교했을 때 인위적인 요소가 좀 적죠. 그래서 내적 타당성이 낮고요. 실험의 실현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여기 내적 아니고 외적이라고 바꿔주면 맞는 선지가 될 수 있어요. 2번 X입니다. 3번입니다. 실험 집단과 다른 집단을 비교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한다. 지금 보시는 시계열적인 방법, 요거는 아시겠지만 시계열적인 트렌드를 읽어주는 형태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실험 설계는 주로 시계열적인 방법 또는 실험 집단과 다른 집단을 사후적으로 매칭해주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현재 3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4번 준실험 방법은 외적 타당도가 좀 큽니다. 진실험 방법의 약점인 선발 효과, 성수 효과라고 얘기했는데 진실험이 제일 잘하는 게 선발 효과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준실험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X. 정답이 되는 선지는 그래서 3번입니다. 자, 15번. 우리 조직론 들어갔습니다. 조직론의 조직의 구조적 특성, 구조 변수에 대한 선지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공간적 분화가 공간적 분화. 우리가 복공집할 때 복잡성을 설명하는 게 바로 분화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복잡하다, 공간적인 분화가 발생한다. 물리적인 시설이나 조직의 구성원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수평적 분화는 아시겠지만 수평적으로 조직이 이렇게 횡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직의 책임과 권한의 계층적 분화라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요거죠. 수직적 분화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직적 분화. 자, 개인과 단위 부서 간의 업무의 세분화를 의미하면서 전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업무가 단순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수평적 분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 3번 틀렸고요. 자, 조직 구조의 공식성은 조직 구조에 표준화되어 있는 운영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거죠. 조직 계층 상하 간의 권한의 분배 정도는 집권 분권의 내한 내용을 결정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보시는 공식성과는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가 되죠.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금요 테스트의 문제도 좀 풀어봤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만약에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다면 일단 카페에 질문답변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종강 다 하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했던 문제들이 있다면 그거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